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폴리 대 레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폴리는 올 시즌에는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하위권 상대로는 괜찮은 편인데 10위 이하 팀을 상대로는 엠폴리에게 진 것을 제외하면 패배가 없기도 하다. 로보트카가 강호들의 조직적인 압박에는 고전하는 모습이긴 해도 하위권 상대로는 주전이 아니던 상황에도 나와서 팀에 기여하던 편이다. 상대 수비의 공백으로 흐비차가 활동할 만한 상황이 많아졌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레체는 동기부여가 큰 상황은 아니다. 현재 잔류를 확정지은 상황이라서 나폴리와의 대결에서도 별다른 리스크가 없다. 결국 전력 차이를 극복할 만한 요소가 하나 없어진 것인데 애초에 올 시즌 원정에서는 강등권 두 팀을 상대로 기록한 2승이 전부고 젠트리의 이탈로 인해서 상대의 윙어 흐비차를 막아세우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나폴리가 적어도 하위 전력을 상대로 하는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가져가고 있다. 중앙 전력에서 우위를 잡고 몰아치는 것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레체의 경우는 원정에서의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특히 라이트백의 이탈은 상대의 윙어를 막아내는데 애로사항이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폴리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아탈란타 대 토리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탈란타는 토리노와 전술적인 기조는 비슷하다. 다만 중앙을 쓰는 능력치에서 아탈란타가 우위에 있다. 공격형 미드필더의 창조성도 더 좋고 특히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중앙 세부 전술이 더 유리한 쪽이 아탈란타다. 다만 토리노를 상대로는 의외의 난전을 잘 허용하는 편인데 스칼비니가 피지컬이 좋은 상대 자파타를 잘 막지 못하는 경우가 지난 패배했던 매치에서도 드러났던 모습이었다. 이어서 토리노는 측면 공세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이게 플랜 A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감독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중원을 쓰고 싶어 하지만 이선 자원들의 뎁스가 부족해서 측면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자파타의 피지컬이 아직은 세리에2에서 살아남을 정도는 된다고 하지만 전성기가 지난 나이로 인해서 기복을 상당히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다. 아탈란타가 토리노와 전술적으로 보면 중앙을 쓰는 능력에서 더 우위라고 판단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물론 토리노의 주포 피지컬을 스칼비니가 잘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서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탈란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라치오 대 사수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치오는 동기부여와 전력에서 모두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매치를 통해서 유로파 진출권을 가져가는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사리 감독 시절에도 라치오가 사수올로를 상대로는 강했던 편이긴 했다. 특히 중앙에서의 두터움에서 사수올로를 압도했기에 사수올로의 수비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가능했던 전력이다. 이어서 사수올로는 칼리아리에게 지면서 결국 강등을 확정짓고 말았다. 이제는 리그에서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다. 특히 3명의 미드필더들이 중원을 장악하는 능력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 때문에 수비진이 늘 부하를 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인테르나 밀란 상대로 측면 역습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것으로 응수하기는 했는데 베라르디도 없는 상황에서 공격의 활로가 제한될 수 있음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라치오가 전력과 동기부여에서 모두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라치오가 늘 중앙 전력에서 사우올로를 압도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사수올로를 상대하던 전력이기도 했다. 사수올로의 수비나 중원 장악력이 올 시즌에는 세리에2에서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면모가 강했다. 라치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엘라스 대 인터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엘라스는 인터밀란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18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베로나가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다. 특히 재정난으로 인해서 선수들을 팔아치운 다음에는 전력 차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가 되었다. 물론 베로나가 최근 피오렌티나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 측면을 긁는 식으로 대응하며 호조를 보이기는 했지만 잔류를 확정지은 상황이라서 리그에는 별 다른 동기부여가 없기도 하다.
이어서 인터밀란은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 리그에서도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을 전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인터밀란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공 상황에서의 플레이는 속공에 비해서 약간 미진하다는 것이다. 차라노글루가 전환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상대가 내려앉으면서 공간을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격진도 아주 큰 힘을 쓰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전력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는 양팀이다. 그나마 공간을 베로나가 철저하게 차단하는 상황에서는 인터밀란의 득점력이 미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을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인터밀란의 밸런스를 신뢰할 여지는 꽤 커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인터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세비야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비야는 감독인 플로레스 감독이 상당히 압박 지향적인 운영을 보인다. 특히 바르셀로나를 상당히 고생시킨 헤타페의 압박 시퀀스에 토대를 놓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이제는 무리하게 압박을 만난 상황에서도 지공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바르셀로나가 이제는 강한 압박에 견딜 수 있다는 소리. 세비야 자체가 최근에는 바르셀로나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서 바르셀로나는 라요와 헤타페 등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을 막기 위해 압박을 세게 거는 팀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쿠바르시가 들어오면서 수비 진영에서 빠르게 롱패스로 전개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된 것이 크다. 이 때문에 압박을 위해 라인을 올리는 상황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되려 뒷공간을 팔 수도 있는 것이다. 레반도프스키가 이 상황에서는 수직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진을 끌고 내려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세비야의 압박이 만만하지는 않겠지만 바르셀로나가 이제는 롱킥으로 뒷공간을 파버리는 식의 실리적인 플레이도 가능하다.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을 차단하기 위해서 압박 강도를 높인 팀들도 이제는 되려 당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제는 바르셀로나를 상대하기엔 압박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엠폴리 대 AS 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엠폴리는 우디네세가 무승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엠폴리가 승리하면 잔류에 성공할 수 있다. 다만 엠폴리의 득점력인 리그 최하위라는 점과 로마와의 체급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특히 로마도 5위로 챔스에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있는 상황이다. 로마가 엠폴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엠폴리가 강팀들의 운영을 잘 제어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어서 로마는 다득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탈란타와 득실 차이가 8점이라서 매우 공세적으로 플레이하면서 다득점을 노려야 챔스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행히 피지컬과 중원에서의 공소유라는 조화가 좋아진 모습이라서 로마의 공세에는 힘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특히 엠폴리를 상대로는 8경기 연속으로 멀티 득점을 뽑아낼 정도로 공격에서의 상성이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분한 상황이다. 상당히 라인을 끌어올리고 플레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엠폴리를 압도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실제로 멀티 득점 기록이나 득점력에서의 차이는 로마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지는 편이다. AS 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